3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알파팀, 뭐 댓글부대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국정원에서 아예 확인을 해준 거예요. 네. 그거 진짜 있었어. 우리 했어. 라고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냥 요약하면은. 근데 이게 예전에 혹시 세계일보에서 했던 그 문건 보도 기억나세요? 그 여러 개 문건 보도 중에 8건을 거기 나왔던 8건 문건을 직접 국정원에서 확인을 한 거야. 적폐청산 TF에서. 그래서 이거 진짜 그 문서 맞아? 그 내용이야 했는데 사실이었던 거예요. 다. 근데 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야당 뭐 의원들 이런 사람들 동향 파악한 것도 있었고 사찰이죠, 사찰. 그죠. 뭐 사실상 사찰이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거의 선거 개입해서 지금 우리 집권하고 있는 정부, 뭐 이명박 그 정부에게 유리한 선거 승리 방안 이런 거. 선거 전략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써놓고 뭐 아주 기가 막힌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댓글 부대. 우리가 그 알파팀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그 댓글 부대가 뭐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는데 우리가 그걸 흔히 알파팀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2012년이면 언제냐. 총선 대선이 다 있던 해잖아요. 그 해에는 팀을 한 30개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게 약간 30개 팀이라고 하면 잘 안 와닿아요. 자, 3,500명. 와. 그 안에서 그 30개 팀에서 실제로 뭘 했던 사람이 한 3,500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한겨레하고 JTBC가 단독 보도를 일단 했죠. 대박이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 확인해 준 거는 한 달의 인건비만 한 3억 정도 들어갔다. 그거를 실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한 해에는 30억 원이 들었대요. 그 인건비로. 대박이다. 진짜. 이거 관련된 보도량하고 보도 일단 양상부터가 확 차이가 납니다.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이거 일면 머릿기사로 냅니다. 상식적이죠? 이런 보도가 나오면 이건 일면 머릿기사 깜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일면에는 내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조중동 관련 보도 일면에 없어요. 자, 관련 보도 8면, 4면, 12면에 딱 하루에 한 건씩만 내놓습니다. 12면이면 네, 그냥 안 내겠다는 의도죠. 종합면도 아니야. 네. 그냥 뒤에다가 사이면 이런 데다 쑤셔 박아 놓는 거예요. 야, 너무했다 그건 진짜. 하기 싫은데 진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이거는. 국정원에 국만 나와도 아주 사시나무 떨더라고. 자, 보도 제목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중동 보도 제목은 전부 따옴표예요. 국정원 TF가 한 말을 다 따서 받아쓰기. 따옴표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경향신문 보도 제목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여론조작 MB댐 민간인 3,500명 활동. 나머지 다 이런 식이에요. 한겨레 한국일보도 자기네 목소리로 말해줘요. 그렇죠. 인용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 이거죠. 이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말했어가 아니라 이건 사실로 밝혀졌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사실로 밝혀진 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옴표 이딴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 건의 보도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 건 낸 보도를 다 이런 식으로 따옴표 처리한다?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이거는 퀴즈처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명박이라는 이름. 자. 이 댓글 부대 관련 보도에서 이명박 이름은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난 일이고 원세훈이 누구예요? 이명박의 최측근 아닙니까? 네. 이명박이 굉장히 사랑하던. 근데 그분이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 모르게 몰래 우리 명박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서 몰래 추진했을까?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근데 이명박 이름을 말 안 하는 매체가 하나 있어요. 동아일보. 네, 딱 하나.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거 지난번에도 했잖아. 얼마 전에도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야? 네. 저도 몰랐어요. 당황스럽네요. 동아일보와 MB가 이상하게 지나치게 서로를 감싸나요? 그 동아일보가 지금 유일하게 6개 일간지 중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얘기하거든요. MB 정권 때 있었던 일이고 MB 뭐 어쩌고 얘기를 다 하는데 이명박이 이름이 안 나와요. MB란 이름도 안 나오고. 일단 다른 매체들은 제목에 MB를 넣어요. MB 그렇죠. 국정원, MB 정부 국정원 다 넣어요. 근데 얘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원세훈 그 전 국정원장 언론통제 그 녹취록 기억나세요? 때려잡아야지. 네. 그거 때도 동아일보만 이명박 이름을 관련 보도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뭐지? 금기원가 회사 내에서? 잘 모르겠어요. 타이핑 치면 뭐 안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금기원에서 막 뿅뿅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던가. 아직도 각한가 거기서는? 굉장히 수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댓글 사건 재수사가 될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재수사 가능성 조중동에 얘기 안 나옵니다. 그냥 MB 정권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중앙조선은.
혹시 정치 보복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자,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해야지. 3,500명. 아까 그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확 와닿잖아요. 30개 팀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아요. 조금 적게 생각. 네, 적게 예. 느껴져요. 팀이라고 하면 몇 명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3,500명이라는 이 규모를 동아일보랑 조선일보는 굉장히 축소해서 말하려고 노력을 해요. 일단 이 3,500명이라는 게 국정원 TF에서 말한 게 아니라 한겨레 그다음에 JTBC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국정원은 아직 인원 규모와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 다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동아일보는 그 3,500명에 달한다는 정보 자체를 전달을 안 해요. 동아일보는 참 많은 걸 말을 안 하네.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입 네. 조심을 하고 있어요. 보도량도 동아일보는. 적지만. 자, 아까 정치보복 얘기하셨죠? 딱 한 매체가 자유한국당에서 말한 그 정치보복 반응을 기사 안에 포함해서 전달했어요. 오. 딱 한 매체. 조선. 조선, 동아. 동아, 중앙이었습니다. 아! 네. 이게 이렇게 애통해야 할 뭐야? 일인가? 뭐야? 걔는 왜 갑자기 튀어나와? 자, 언제나 말씀드렸는데 그 중앙일보는 보도를 안 하는 걸로 특화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또 전달을 해줍니다. 희한하네. 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계시죠. 이분이 국정원의 과거 적폐를 조사한다는 테이프가 이명박근혜 정부 시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요거는 정치적 보복 아닌가라는 발언을 하는데요. 이게 공식 논평 아니에요. 공식 논평 아니고. 아, 그래요? 네, 구두 논평, 공식 논평 이런 게 아니고 뭐 어디서 말한 거야? 인터뷰를 딴 것 같아요. 아, 자기들이 왜냐하면 직접 전희경 씨의 이 발언을 인터넷을 포함해서 유일하게 보도한 데가 중앙일보거든요. 어디도 보도가 없구나. 네. 직접 전화했네. 네, 오늘 아침까지도 없었어요.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중앙일보는 내 논평 안 냈는데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 거야. 이거 그런 대답을 정치보복 듣고 싶은 아닌가? 거지. 대답을 아니, 듣고 싶었어. 자유한국당 대변인한테 전화하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보도들을 좀 하고 있다. 좀 보도량에 있어서나 보도 행상에 있어서나 진짜 굉장히 처참하고. 대단하다.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재용 공판 보도. 그거에서는 제목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3일날 이재용 부회장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오던데. 네,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이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 그리고 삼성 측에서 하는 어떤 이런 증언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우린 피해자야. 네. 특히 이재용은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는 멍청한 도련님이야. 여자한테 혼난 거 처음이야.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막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증언의 핵심이에요. 근데 3일날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아버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야단 맞은 기억이 없다. 근데 실제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것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당황했다. 근데 그 여자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그러니까 독대를 했는데 나는 진짜 여자한테 혼난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처만 있을 뿐. 아니 진짜 짜증나 진짜 이상.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용 회장 때문에 물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 둘 다 지금 이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지만은 비판의 그 어떤 목소리가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지금 약간 사라지고 이재용 회장한테만 쏠리고 있어요. 은폐되고 있어 사건이. 박근혜의 뇌물이라는 혐의가 숨겨지고 있다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자한테 상처받았다는 점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이거 관련된 보도가 일단 6개 일간지 다 나왔어요. 다음 날 이재용 공판 보도는 다 나왔는데 제목이 좀 문제입니다. 제목이 뭐냐? 일단 경향신문 관련 보도 제목 이재용 큰 따옴표 박근혜 눈빛 레이저 같아 여자한테 싫은 소리 처음. 자, 동아일보 박독대 상황 밝힌 이재용 큰 따옴표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처음 들어. 자, 한겨레 이재용 박근혜 언급하며 큰 따옴표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게 처음. 야, 다들 이게 재밌었구나.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긴 해요. 뭐 흥미롭죠. 근데 이거를 공판 보도에서 제목으로 뽑아? 이날 공판 보도의 핵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내가 혐의를 뇌물 혐의, 그러니까 청탁 뇌물 지원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말을 바꾸고 과거와 다른 말을 하면서 혐의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맞아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거죠. 맞아요. 말 바꾸기랑 피해자 코스프레가 딱 그죠. 그건데. 딱 그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그냥 뭐 약간 왕자님이 재벌가의 어떤 왕자님이 입은 상처 여자분한테 여자분한 상처가 어머 재벌은 정말 그런가 봐 막 이런 어떤 가십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좀 부적절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보도에서 제목은 조선일보가 잘 뽑았어요. 조선일보 잘 뽑았다? 그건 아니다. 뭐라고 뽑았는데요? 특검 큰 따옴표 대통령의 뇌물 주고 승계 청탁
삼성 큰 따옴표 억지로 끼워 맞춰 기소. 차라리 양쪽의 의견을 그냥 전달한 거고 예. 중앙이랑 한겨레는 이재용의 그냥 다른 말. 승계 작업 논리는 특검이만 건 허구다. 나는 최순실 뭐냐 몰랐다. 이런 말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왠지 그분들은 조중동 그분들은 이재용 회장을 보호해 주려고. 네, 왜냐면 지금 조선일보가 네. 계속 보도를 안 하다가 네. 이재용이 이렇게 좀 변명을 좀 열심히 네.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신나서 관련 보도를 굉장히 열심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아주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꼴사납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한테 싫은 소리 처음 눈빛 레이저 같아 이걸 제목으로 뽑는 것보단 낫다. 아 근데 왜 그랬을까? 저도 너무 재밌어 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반성이 좀 되네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관련 보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온라인 보도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뭐 그래 클릭 수를 높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실제 궁금해하니까 흥미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것도 뭐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지면 보도에 관련 보도가 한 건씩 있는데 이거 그 제목을 제목. 이런 식으로 뽑는다. 보도가 그거밖에 없는데. 보통 공판 보도는 한 건씩이에요. 사진 기사랑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해서. 문제가 있네요. 전 네, 다른 그래서 보도가 있는데 그런 줄 그렇지 알고. 않아요. 요게 핵심이 저는 참 이거 보면서 혼자 되게 너무 많이 낄낄대서 이봐 사람의 마음을 자극한다니까. 참 반성이 많이 되네요. 아니 근데 이런 건 제목보다는 뭐 귀퉁이에 이모저모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원래 그런 식으로 처리되면 제일 좋죠. 이렇게 해서 아니 뭐 들어가는 거 기사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사진 기사에서 뭐 그렇게 얘기한다든가. 네. 웃긴 일 이런 것도 네.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전 이렇게. 너무 재밌는 게 진짜 이 사람은 딴 세상 사람이다. 재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 그 발언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재판에 나와서 여자한테 너무 많이 혼나고 나는 아빠한테밖에 안 혼나봤고 이게 재판에서 할 말입니까? 난 아빠한테밖에 안 혼나봤고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것도 그분이 처음이다. 근데 어디 이런 발언들을 사실 다 코치를 받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다 전략인 건데. 그러니까 감옥에 가지 않게 해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 그 말이에요. 진심으로 억울하고 놀라서.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는 너무 거야. 당황스러운 어. 거지. 이거 어떻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응, 응. 저는 이게 다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왜 어떤 전략? 왜? 그러니까 최대한 말해서 이재용은 최대한 멍청해 보여야 멍청하고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네. 수상물정을 모르는. 진짜 다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냥 지금. 온실 속의 화초로 가서도 그냥 혼나고만 왔고 진짜 나는 찐따라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 네. 처음 혼나서 충격적이었어. 그리고 나는 집에 오면서도 다른 생각 안 하고 계속 여자한테 혼난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근데 실제로 이 발언이 너무 이번에 세고 재미있어서 그렇지 일관적으로 그런 태도였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난 모른다. 그게 네. 사실 그때 청문회에서도 그런 태도였잖아요. 계속 나는 바보고 맞아, 아무것도 모른다. 모른다. 아무튼 뭐 재밌는 참 아무튼 세상은 저는 요지경. 네. 그 이재용 재판은 이재용의 반응보다는 사실은 네. 검사의 그 특검 측의. 특검 측의 얘기들이 너무 좋은 그 정확한 상식적인 얘기들이 지적들이 많아서 많죠. 예, 그 부분이 부각됐어야 되는데 막 엉뚱한 것만. 짜증나게 네. 예, 계속 이런 웃기는 얘기 위주로 이제 보도가 되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제목으로 좀 더 세게 비판하려다가 아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는데 봉우 씨처럼 재밌어 죽으려고 좀 그러는데 반성이 되네요. 예. 제가 너무- 오죽하면요 이거를 너무 재밌어했다. 그 뭐지 정관용에 있는 제작진들이랑 이제 이거를 그 라면이 아니고 김밥 먹으면서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그 땡기고 싶긴 하지 너무 그쵸. 재밌는 소재니까.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언급하고 화제가 되게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니까. 상당히 제가 반성이 많이 되네요. 네. 그런 고민을 우리가 막 했습니다. 한 해에는 30억 원이 들었대요. 그 인건비로. 대박이다. 진짜. 이거 관련된 보도량하고 보도 일단 양상부터가 확 차이가 납니다.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이거 일면 머릿기사로 냅니다. 상식적이죠. 이런 보도가 나오면 이건 일면 머릿기사 깜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일면에는 내놔야 돼요. 이건 네.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조중동 관련 보도 일면이 없어요. 자, 관련 보도 8면, 4면, 12면에 딱 아이고. 하루에 한 건씩만 내놓습니다. 12면이면 네. 진짜 그냥 안 내겠다는 의도죠. 종합면도 아니야. 네. 그냥 뒤에다가 사이면 이런 데다 쑤셔 박아 놓는 거예요. 야 너무했다 착해하네. 그건 진짜. 하기 싫은데 진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이거는. 국정원에 국만 나와도 아주 사시나무 떨더라고. 자, 보도 제목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중동 보도 제목은 전부 따옴표예요. 국정원 TF가 한 말을 다 따서 받아쓰기. 따옴표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경향신문 보도 제목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여론조작 MB댐 민간인 3,500명 활동 나머지 다 이런 식이에요. 네. 한겨레 한국일보도 자기네 목소리로 말해줘요.
그렇죠. 인용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라 이거지. 이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말했어가 아니라 이건 사실로 밝혀졌다, 여러분. 그렇죠.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사실로 밝혀진 게 사실이니까. 사실이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따옴표 이딴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 건의 보도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 건 낸 보도를 다 이런 식으로 따옴표 처리한다? 이거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이거는 퀴즈처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명박이라는 이름. 자, 이 댓글 부대 관련 보도에서 이명박 이름은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난 일이고 원세훈이 누구예요? 이명박의 최측근 아닙니까? 네. 이명박이 굉장히 사랑하던. 근데 그분 흥미 방안 네. 이런 거. 선거 전략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써놓고 뭐 아주 기가 막힌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댓글 부대. 우리가 그 알파팀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그 댓글 부대가 뭐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는데 우리가 그걸 흔히 알파팀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2012년이면 언제냐. 총선 대선이 다 있던 해잖아요. 그 해에는 팀을 한 30개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게 약간 30개 팀이라고 하면 잘 안 와닿아요. 자, 3,500명. 와. 그 안에서 그 30개 팀에서 실제로 뭘 했던 사람이 한 3,500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라고 한겨레하고 JTBC가 단독 보도를 일단 했죠. 대박이다. 짱이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 확인해 준 거는 한 달에 인건비만 한 3억 정도 들어갔다. 그거를 실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2년 흔히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 대통령 몰래 우리 명박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서 몰래 추진했을까?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근데 이명박 이름을 말 안 하는 매체가 하나 있어요. 하나. 동아일보. 네, 딱 하나.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거 지난번에도 했잖아. 얼마 전에도 기억 동아일보- 못 하실 수도 아 그런 거야? 있으니까. 네, 저도 몰랐어요. 당황스럽네요. 동아일보와 MB가 이상하게 지나치게 서로를 감싸나요? 그 동아일보가 지금 유일하게 6개 일간지 중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얘기하거든요. MB 정권 때 있었던 일이고 MB 뭐 어쩌고 얘기를 다 하는데 이명박이 이름이 안 나와요. MB란 이름도 안 나오고. 일단 다른 매체들은 제목에 MB를 넣어요. MB 그렇죠. 국정원, MB 정부 국정원 그렇지. 다 넣어요. 근데 얘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원세훈 전 3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네.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알파팀, 뭐 댓글 부대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국정원에서 아예 확인을 해준 거예요. 네. 그거 진짜 있었어. 우리 했어. 라고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냥 요약하면은. 근데 이게 예전에 혹시 세계일보에서 했던 그 문건 보도 기억나세요? 그 여러 개 문건 보도 중에 8건을 거기 나왔던 8건 문건을 직접 국정원에서 확인을 한 거야. 네. 적폐청산 TF에서. 그래서 이거 진짜 그 문서 맞아? 그 내용이야 했는데 사실이었던 거예요. 다. 근데 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야당 뭐 의원들 이런 사람들 동향 파악한 네, 것도 네. 있었고 사찰이죠, 사찰. 그저 뭐 사실상 사찰이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거의 선거 개입해서 지금 우리 집권하고 있는 정부 뭐 이명박 그 정부에게 유리한 네. 선거